간헐적 단식하면 늙는다던데 사실이에요. 인터넷에 이런 말이 떠돌아요. 근육 빠진다, 피부 처진다, 오히려 노화가 빨리 온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시작해 보려다가 겁먹고 포기하죠. 그런데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해주는 영상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좋다 아니면 나쁘다로만 끝내거든요. 오늘은 실제 연구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조건을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간헐적 단식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먼저 노화가 뭔지부터 제대로 짚고 가야 해요. 보통 노화라고 하면 주름, 흰머리, 체력 저하를 떠올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건 결과예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노화의 시작점은 따로 있어요. 바로 세포 안에 쌓이는 쓰레기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매 순간 단백질을 만들고 분해해요. 이 과정에서 망가진 단백질, 기능을 잃은 미토콘드리아, 손상된 세포 조각들이 계속 생겨나요. 젊을 때는 몸이 이걸 자동으로 치워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이 청소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결국 세포 안에 쓰레기가 차오르면서 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노화가 진행되는 거예요. 이 청소 시스템의 이름이 바로 오토파지입니다. 2016년 노벨 생리의학상이 바로 이 오토파지 연구에 주어졌어요. 일본의 요시노리 오스미 박사가 수상했죠. 그만큼 노화 과학에서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렇다면 간헐적 단식은 오토파지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이 들어오는 동안 성장 모드로 운영돼요. 인슐린이 올라가고 아미노산이 공급되면서 엠토르라는 단백질 복합체가 활성화돼요. 엠토르가 켜진 상태에서는 오토파지가 꺼져요. 몸이 지금은 만들 때라고 판단하니까 청소할 여유가 없는 거죠. 반대로 공복 상태에서는 인슐린이 낮아지고 엠토르가 억제되면서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지기 시작해요. 그럼 얼마나 굶어야 할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면 오토파지가 슬슬 시작되는 초기 신호가 나타나요. 하지만 유의미한 수준의 활성화는 16시간에서 24시간 이후부터라는 게 현재 연구들의 중론이에요. 피크는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로 보고됩니다. 중요한 건 인체 대상 연구는 아직 동물 연구보다 훨씬 적고 개인차도 커요. 대사 상태, 식단 구성, 운동 여부에 따라 같은 공복 시간이라도 오토파지 반응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즉, 간헐적 단식은 오토파지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건 맞지만 12시간만 굶으면 청소 완료처럼 단순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왜 간헐적 단식이 노화를 앞당긴다는 말이 퍼진 걸까요? 이 말은 다음 조건을 빠뜨리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총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해지면 몸은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보충하려고 해요. 근육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낮아지고 얼굴과 몸의 피부를 지지하는 힘도 약해져요. 이게 바로 피부 처짐, 노안처럼 보이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연구에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유지하면 간헐적 단식 중에도 근육 단백질 합성 속도가 유지된다는 게 확인됐어요. 단백질을 충분히 먹으면 근육 손실 없이 공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 자체가 노화를 앞당기는 게 아니라 단백질이 빠진 채로 하는 간헐적 단식이 문제인 거예요. 현실에서 이 함정에 빠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복 시간 동안 물만 마시고 식사 시간에도 배고프니까 밥이나 빵, 면 같은 탄수화물로 빠르게 채워버리는 거죠. 단백질을 따로 챙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장기적으로 근육을 갉아먹는 패턴이에요. 그럼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일반적인 권장 기준은 체중 1kg당 하루 1.2에서 1.6g이에요. 체중 60kg이면 하루 72에서 96g이에요. 의식적으로 챙기지 않으면 대부분 이 절반도 못 먹고 있어요.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약 23g, 달걀 1개에는 약 5g이에요. 숫자로 보면 꽤 먹어야 한다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단백질을 식사 시간에 몰아서 먹는 것도 중요해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식사창이 좁아지는데 그 시간 안에 단백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해요. 한 끼에 너무 적게 먹으면 근육 단백질 합성 신호 자체가 제대로 켜지지 않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갈게요. 오토파지를 억제하는 주요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요. 흔히 혈당이 높으면 오토파지가 억제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절반만 맞아요.
연구에 따르면 오토파지를 억제하는 핵심 스위치는 혈당 자체보다 인슐린과 아미노산이에요. 특히 류신 같은 아미노산이 엠토르를 강하게 자극해요. 그 말은 공복 상태에서 혈당이 좀 높더라도 인슐린이 낮으면 오토파지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고, 반대로 아미노산만 과하게 들어와도 오토파지가 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의미하는 건 뭘까요? 공복 중 아무것도 안 먹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설탕이 들어간 음료는 인슐린을 자극하고, 아미노산이 들어간 단백질 음료는 엠토르를 켜버려요. 결국 공복의 효과가 끊기는 거죠. 블랙커피, 물, 무가당차 정도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오토파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커피에 뭔가를 타는 순간 상황이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오토파지가 피부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연구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의과대학과 여러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오토파지가 피부세포 항상성에 핵심적으로 관여한다는 게 확인됐어요. 특히 흥미로운 건 표피를 빠르게 재생하는 각질세포는 오토파지 없이도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색소를 만드는 멜라노사이트, 땀샘세포, 모낭줄기세포 같이 수명이 긴 피부세포들은 오토파지에 직접 의존한다는 점이에요. 이 세포들의 오토파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손상물질이 쌓이고, 세포가 노화 상태에 빠지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색소 침착이 생기는 거예요. 진피층에서는 오토파지가 떨어지면 섬유화 세포가 노화되면서 콜라겐 생산이 줄어들어요. 이게 주름과 피부 처짐의 실제 메커니즘 중 하나예요. 즉 오토파지는 피부 안티에이징의 핵심 경로 중 하나라는 게 현재 연구들의 방향이에요. 다만 간헐적 단식으로 오토파지를 자극하면 피부가 좋아진다 는 직접 연결은 아직 인체 임상 연구가 필요한 단계예요. 지나치게 과장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정리해 드릴게요. 간헐적 단식 자체는 노화를 앞당기지 않아요. 오히려 오토파지를 활성화해서 세포 청소 시스템을 돌리는 방향으로 작용해요. 피부, 근육, 뇌까지 전신에 영향을 주는 메커니즘이에요. 단,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첫째,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유지하지 않으면 근육이 빠지고 오히려 노화처럼 보이는 결과가 생겨요. 이게 간헐적 단식하면 늙는다는 착각의 실체예요. 둘째, 오토파지가 유의미하게 활성화되는 건 16시간 이후부터이고, 피크는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예요. 단순히 12시간 굶는다고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셋째, 오토파지를 억제하는 건 혈당보다 인슐린과 아미노산이에요. 공복 중 단백질 음료나 가당 음료는 효과를 끊어버려요. 간헐적 단식, 제대로 알고 하면 지금보다 덜 늙어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됩니다. 이제 늙지 않고 건강하게 간헐적 단식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응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몸의 어떤 부분에 과학적으로 참견해 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과학적 참견 시점이었습니다.